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9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대진표가 조금씩 결정이 날 텐데요.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어젯밤에 긴급 결정을 했습니다. 파장이 큰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송영길 의원의 경선 배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 민주당은 왜 그런 좋은 공약을 가진 사람을 배제를 합니까? 우리는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민주당이 일단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바로 입장들을 내놨어요. 민주당 자해행위를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제 같은 법사위 중에 이런 소식이 이던 의원님. 네. 뭐 민주당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전략공천위원회가 생각한 바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부동산 논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9%를 올려받았는데 뭐 9%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지만 박주민 의원 본인이 임대차 3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모순적인 행동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다만 이거는 이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어젯밤에 결정을 한 건데 비대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비대위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니 그러면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충북지사에 지금 이제 노영민 후보를 단독 공천했는데 역시 부동산 논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실정이 굉장히 부각돼가지고 여건이 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의 논란, 또 하나 논란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안 되고 박주민 의원도 안 된다. 그럼 누가 나오냐? 그럼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 데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송영길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다른 후보들이나 볼 때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 지금 야당의 현직 후보인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은 다들 밀리는 분위기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차이도 없는 후보들을 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안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나올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4월 7일 재보선 때 나온 이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는데, 당시에 워낙 크게 패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나와도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갈등은 크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공허한 논쟁이 민주당에서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출마 못하게 하는 건 이재명 전 지사 정치 복귀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라고 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예.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 전 지사 복귀 싹을 잘라버리겠다.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를 송 전 대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랑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 서울을 갖다가 전략선거구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분에 대해서는 소위 공천을 줄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암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천을 안 주겠다고 얘기했다면 소위 제3후보가 누구야? 그분들은 경쟁력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략공천위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볼 때 공개한 게 아니라 중간에 유출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준과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
바뀌를 갖다가 반대하려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당내 세력들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원우 위원장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소위 경쟁력이 낮은데 선거에 악영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3의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고 언급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박 위원장은 노영민 전 실장은 되고 왜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 잡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뭐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대 전략공천위원장의 싸움이 아니라 친문 대 친명 간의 갈등 아니냐. 시장 선거 앞두고 분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그 대선 책임론을 보면요. 저는 이제 그 대선 패배의 가장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이렇게 순서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총괄 비서실장으로 상당히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정책 문제를 보면 가장 이게 그 패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예.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그때 그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할 때 반포하고 이제 그 청주에 집이 두 채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게 문제지만 그 중에 한 채를 처분할 때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반포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세금 혜택상 싼 거부터 이게 처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반포에는 아들이 살고 청주는 비었으니까 청주부터 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은 세금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그때 비난율이 높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책임만 본다면 노영민 실장이 송영길 대표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하고 여러 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송영길, 박주민 둘 다 서울시장 출마 안 된다. 민주당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번 보궐선거 재대결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있겠네요.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것이네요. 계속 오랜만에 봤네요. 저 작년 4.7 보궐선거 하면. 박영선 전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설주한 변호사님 좀 내부 기류도 좀 아실 테니까 실제로 박영선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본인 전략공천 해주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나 봅니다. 글쎄요. 당내에서의 평가는 지금까지는 본인도 지금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경선 후보에 등록도 안 하셨고 지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낙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내세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지금 고사를 하는 통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 내에서 박영선 장관이 후보로 전략적인 전략 요충지의 후보로 나서서 승리를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18% 차이로 졌거든요. 물론 57대 39로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붙는다 해서 꼭
퍼센트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테지만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박영선 장관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퇴색됐다 생각을 해서 아마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후보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그 여유만만하게 낙승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율. 근데 대선 때는 80% 가까운 높은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여야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방선거는 보통 그 투표율이 한 60%를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해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선 이후에 약간 좀 이완돼 있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결집도에서 굉장히 그 현재 여당 후보들이 앞설 가능성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보기에는 지금 매일같이 송영길 후보, 박영선 후보, 이낙연 후보 계속 방송에서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부각이 많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선거운동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야당 후보도 결정이 안 됐는데 현직 시장이 말이야 시정은 안 하고 선거운동하면 돼? 이런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